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등이 신설되는데요. 올해 출생아 가구에는 연간 최대 7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올해 영아기 집중 투자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됩니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상당의 국민 행복카드가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첫째 1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기존 지원금도 계속해서 함께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됐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 월 50만 원 지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온 아동수당도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최대 연간 7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위해 1,018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군이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받게 될 지원금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720여 개 전체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현재 8곳인 행복 공동 육아 나눔터를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영아기 집중 투자 계획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울산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83.8도였으며 어제 대한유화에서 20억 원을 기부하면서 118.4도를 기록해 목표액인 60억 3,8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산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100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울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합니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울산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국의 평균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자로 신설되는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 이용희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울산지법은 전담 재판부 지정으로 전문성과 일관된 기준의 양형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울주군수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영 전 울산시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온산 국가산단 대기업 본사의 울주군 이전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전 의원은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가 이달부터 3개월간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으로 비칠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의원은 추진위가 현 울주군수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울주군은 기업이 이전을 해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 진출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 지역 유턴 기업은 한 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은 전년보다 2개사 많은 26개사이며 총 투자 규모는 22% 증가한 6,815억 원으로 집계돼 단일 연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귀 지역을 보면 경남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곳, 경북, 대구가 각 3곳, 경기 2곳, 울산, 부산, 충북, 강원이 1곳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LH와 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회관 이전 신축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인은 지난해 12월 말 LH가 공급하는 중구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9의 3블럭 용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 52억 원에 대한 계약금 5,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중 기본 설계 발주를 계획하고 회관 설계에 이어 신축을 위한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2024년 신축 회관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울산상인은 지난해 12월 8일 의원 정기총회에서 회관 이전 신축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개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파산 신청이 늘어났는데요. 법인 파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를 통한 개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721건이 신청됐는데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법률구조공단 전국 7개 지부 가운데서도 증가폭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도 1,027건으로 2020년 전체 신청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개인 파산 신청이 늘었다는 겁니다. 음식점 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노래방 하다가 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등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 법인 파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월 말 기준 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한 해 20건을 넘은 건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도산하는 회사들이나 회생 절차 들어가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실직자들이 또 늘어나서 아마 사건 접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제 영업도 힘들어지니까 개업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또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동해분교 폐교 부지에 어린이 독서체험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북구 당사동에 위치한 동해분교를 개축해서 바다 경관과 숲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놀이독서 공간으로 독서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서체험관에는 본관의 독서관과 독서체험실, 북카페 등을, 야외에는 생태숲과 자연놀이터, 북캠핑, 방갈로 등을 조성하며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또 집행부와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 내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직원들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이 도입됩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현재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후보 물질들의 약효가 떨어졌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생명과학과 최장현, 남덕욱 교수연구팀이 간 속 마이크로 RNA의 한 종류인 MIR20B라는 유전 물질이 지방 분해를 돕는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 중성지방이 과하게 쌓여 염증이 생기거나 흉터 조직이 생기는 광범위한 질환으로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제 개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30일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인 이라이프 온라인판에 발표됐습니다.
전직 울산시 공무원 출신이자 울산향토사 연구회장을 역임한 김원 씨가 재미있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상학원으로 나눠 출간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영남 알프스와 울산의 3대강, 동해안을 수차례 답사하고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습니다. 또 독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록에 찾아보기에 1,400여 개의 울산 관련 주요 단어와 1,000장의 사진을 첨부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약도도 26개를 더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올해 수산자원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북구 어물해역 참문어 서식장이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6년까지 5년간 국비 22억 원 등 모두 44억 원을 투입해 북구 어물해역의 참문어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구 어물해역은 최근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해역으로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자원량이 회복돼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남구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공장 안에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킬 듯 일렁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쯤 남구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팀 생산 시설의 비상전력을 책임지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 1, 2층에는 SK온에서 제작한 50MWh 용량의 배터리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기차 680대를 한 번에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화재에 목격된 장소가 2층입니다. ESS실에서 발생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때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차량을 우회하라는 재난안전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번 불에 타면 전소하는 배터리 특성상 화재 피해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원인이 명확치 않은 탓입니다. 정부가 2차례 조사단까지 꾸려 ESS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이 그 배터리 자체의 원인인지 아니면 배터리의 전원을 공급하는 공급장치가 원인인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화재 피해 규모를 1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SK에서 첫 ESS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지난해 울산 소방본부에는 133초마다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3만 6,052건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647건, 133초마다 한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구급이 43,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17,000여 건, 화재 7,300여 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이 올해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두드림 물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두드림 물품 지원 사업은 롯데 삼동복지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중구와 남구, 울주군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각종 생활용품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롯데 삼동재단은 중구와 남구, 울주군에서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에게 TV와 세탁기 등 매월 600만 원 상당의 50여 가지 품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어제 울산 보훈지청에서 울산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국가 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백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백미 10kg들이 320호는 울산 지역 보훈가정 32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시행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배와 사과, 조기, 명태 등의 농수산물과 어묵과 떡, 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과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해서 폐기 조치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이장 선출 절차나 방식에 대한 운영 요령 예규를 마련했습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이장 선출 관련 절차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이달 중에 이장 선출 운영 요령과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장 선출 운영 요령 예규 마련으로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의 문제 없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